형님이 저한테 늘 그랬었어요. 우리는 어깨가 좁게 태어났기 때문에 운동을 무조건 해야 된다. 지금 막 등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지, 어깨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러닝까지 하면 제자리 걸음일 것 같은 거예요. 어쨌든 유산소니까. 기구를 하다가 너 나랑 이제 무게 비슷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너가 드는 무게랑 내가 드는 무게는 달라. 근데 이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멤버들한테 나 스쿼트 하다 허리 다쳐서 춤을 못 추겠다, 이게 말이 안 되지. 네, 안녕하세요. 아이페프로 김수현입니다. 오늘 또 다시 돌아온 팟캐스트. 오늘의 게스트는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릴 텐데 펜타곤 홍석입니다. 이제 네. 배우로 돌아온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홍석이고요. 이제 7년간 펜타곤으로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회사를 옮겨서 배우 소속사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벌써 한 4년 넘은 것 같은데 5년 전이지 5년 전. 언제요? 처음 봤을 때요? 처음 본 거. 처음 봤을 때 5년 어. 넘었죠. 6년이다. 횟수로는. 그지? 그게 이제 2020년도. 횟수로는 6년이죠.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저희 채널에서 3대 운동도 측정하고 같이 운동하고 이런 또 인연을 계기로 자주 보면서 운동하고 밥 먹고 여러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있는 아주 친한 동생이자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운동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테지만 홍석이 팬분들도 오셨을 거기 때문에 네, 이 채널에.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사전에 좀 이야기해봤고. 뭐 형이랑 저랑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 형 동생 사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 이제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들과 홍석이 또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흥미롭게 들으실 만한 여러 가지 주제 되게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네. 일단 예전에 컨텐츠 기억하잖아요, 그죠? 어떤 3대 운동 네, 3대 운동 측정했었는데 측정. 그때 제 기억으로는 350이었나? 340, 40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여서 의외로 좀 많이 그때 당시에 놀란 사람들도 있었어. 맞아요. 아이돌인데 네, 댓글 봤어요. 300 넘는 것 자체가 네. 되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지금 이제 운동 중량이나 이런 거 좀 3대에 재진 않지만 네. 좀 올랐나요? 근데 그 전에 바로 질문을 바로 질문부터. 그럼 네. 오케이. 그럼 좀 질문 좋은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이제 얘기? 어쨌든 형이랑 너무 오랫동안 되게 끈끈하게 형 동생 하면서 알고 지냈고, 이제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같이 콘서트도 다니고 맞아. 네. 뭔가 꼭 운동만으로 엮인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것도 좀 많이 나누고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는 이제 형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형한테 쌤이라고 계속 부르다가, 맞아. 기억하시죠? 맞아. 계속 처음에 네, 그랬다. 처음에 계속 쌤이라고 부르다가 이제 유진이 형한테 형이라고 하고 형한테 쌤이라고 하면서 형 쌤 이러다가 이거 호칭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 맞아. 왜냐면 유진이 형이랑 저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형이 그때도 편하게 형이라고 불러도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 내 네, 기억으로 꽤 오래 걸렸어요. 한 1, 2년 걸렸던 것 몇년 같아요. 됐어, 맞아. 네. 원래 제 스타일이 친해져도 이렇게 스며들듯이 천천히 막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홍석이랑도 알고 지낸 지 꽤 오래 되고 나서야 이제 막 형 동생처럼 이렇게 지내게 됐더라고. 그래서 뭐 본격적인 막 인터뷰 형식 이전에 막 구독자분들이나 오랜만에 뵙는 분, 처음 뵙는 분들한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좀 더 이제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왜냐면 이제 그때 3대 운동 컨텐츠 했을 때 제 기억에 개츠비 채널이 5만 맞아. 얼마 안 됐어.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3배가 늘었잖아요. 많이 늘어가지고 이제 또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뭐 방금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뭐 승현 형이랑 그런 관계고요. 최초의 이제 3대 측정 컨텐츠로 형을 접했고, 그 뒤에도 뭐 형 그 브이로그 브이로그에 많이 나왔지. 같은 홍석이. 데는 종종 나오고 맞아. 또 뭐 운동하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이런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또 각 잡고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비록 보디빌더는 아니라서 주 시청자층들이 좋아할 만한 대화 주제가 오갈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홍석이가 소위 말하는 이 바닥 돌아가는 거를 정말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저랑 관련된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고 대화가 잘 통할 정도로 솔직히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입장에서 또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저희도 보디빌더들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비슷한 시각에서 그러니까 보디빌딩 바깥에서 보디빌딩 시장을 좀 이야기해보는 것도 되게 네. 재밌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홍석이를 게스트로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뭐 말 나온 네, 김에 날 나온 김에 3대 예, 그 이후에 사실 제가 이제 욕심이 생겨서 막 벤치프레스라든지 스쿼트라든지 데드라든지 이렇게 좀 계속 PR을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400인가까지 턱걸이로 갔다가 그때 이제 좀 많이 바빴거든요. 컴백이 잦고 이러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모든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 강박에 제가 걸렸었어요. 아 그때 더 심했겠다.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막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우울해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때 스케줄이 끝나서 집에 돌아오면 1시예요. 근데 다음날 샵인 시간이 6시예요. 아침 6시. 그럼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1시잖아요. 그럼 6시까지 5시간이 남는데 6시에 샵인을 하려면 5시 반 픽업이거든요. 그러면 1시에 곧바로 자도 4시간 반밖에 못 자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전 운동을 그날 못했어요. 하루 종일 촬영하느라. 그래서 제가 2시간 자고 새벽 3, 4시쯤에 일어나서 그 샵 근처에 있는 헬스장을 가가지고 운동을 1시간만 하고 제가 걸어서 샵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운동을 막 미친 듯이 했단 말이에요. 새벽 시간에도. 근데 그러다가 그게 너무 잠을 안 자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스쿼트를 120을 하고 있을 때 허리가 삐끗한 거예요. 근데 그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뼈는 아닐 거고 근막이나 이런 데일 텐데 왜냐면 그 시간이 없다 보니까 스트레칭도 안 하고 거의 바로 스쿼트 들어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프리웨이트 하다가 다치고 나니까 그땐 좀 걷기도 힘들었거든요. 춤 추는데 지장이 갈 정도로. 근데 이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멤버들한테 나 스쿼트 하다 허리 다쳐서 춤을 못 추겠다.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제가 주 어, 직업이 그치 가수인데 그치. 운동하느라 다쳤다는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걸 좀 그 조금 더 안전과 내 주 직업을 생각하면서 해야겠다 하면서 그때부터는 프리웨이트보다는 이제 뭐 헥스쿼트 아니면 레그프레스 이런 위주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데드나 스쿼트를 조금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요즘도 잘 하나 볼까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들긴 드는데 이렇게 PR 측정 개념으로는 잘 안 해서 사실 3대는 지금은 뭐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300 언저리 하긴 하겠지만. 네. 근데 이게 묘하게 그 시점이랑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말하는 외산 수입 머신들, 명품 기구라고도 하고 그런 고가의 머신들이 보급된 시기랑 또 묘하게 겹쳐서 맞아요. 되게 요새는 옛날에는 그 딱 시점만 해도 3대 500 밈이 또 유행이기도 했고 프리웨이트가 되게 중요하다 뭐 3대 몇이냐 뭐 이게 되게 유행처럼 번졌다가 요새는 또 그런 프리웨이트 3대 운동 이런 거보다 어떤 머신이 더 좋다 뭐 브랜드 뭐가 좋다더라 뭐 등은 어디가 뭐 이런 게 이제 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더 담론에 많이 오르는 그런 또 시기가 됐거든.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이게 전환이 잘 된 것 같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너무 사실 기구가 좋아서 뭐 굳이 프리스쿼트 해야 되나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러다가 또 아니야 그래도 근본은 프리웨이트지 이러고 한 번씩은 해요. 그냥 이벤트성으로. 뭐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시다시피 사실 운동의 취미 수준이 얘는 취미가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아까 유진이랑도 또 그 맞아, 얘기 유진이가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쟤는 가끔 헷갈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할 정도로 정말 진심이고 운동이 진짜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해보자면 뭐 프리웨이트냐 뭐 머신이냐 이거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몇십 년째 소거되지 않는 그런 논쟁이거든. 해결되지 않는. 그러면 홍석이는 자연스럽게 프리웨이트보다는 좀 더 머신이 좀 더 낫다라는 거지.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를 겸손을 조금 보태면 초급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쯤 되면 중급자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중급자 맞아. 그 이거는 내 피셜로 그냥 중급자라고. 아유 이제 어. IFBB 프로가 인정해준 어. 중급자니까 왜냐면 나랑 같이 운동이 되게 되니까. 비슷하고 오늘도 뭐 같이 무게도 차이도 안 나고 네. 거의. 그래서 중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시작 단계에선 무조건 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협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처음부터 그 기구를 쓰면 그러니까 프리를 잘하는 사람은 기구를 가면 더 잘하는데 기구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프리를 아예 못할 것 같은 맞아.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프리웨이트를 정석대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 흡수력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흡수력이 다르다라는 표현 자체가 완전 다른 표현. 네, 좋았어. 네. 그래서 제가 일례로 어. 저한테 운동을 배우는 친구가 있는데 완전 초보자였어요. 막 어느 정도였냐면 바벨 로우
를 하는데 뒤에서 보면 바벨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아예 대칭이. 그 정도로 이제 못하는 친구였는데 뭐 이렇게 이제 알려줬죠. 잘 알려줘서 이제는 잘하고 잘 하는데 어느 순간 걔가 이제 무게가 저랑 같아지니까 기구를 하다가 너 나랑 이제 무게 비슷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너가 드는 무게랑 내가 드는 무게는 달라 그랬거든요. 예, 어. 그러니까 무게는 같아. 그치, 그치. 하지만 다루는 기술이 다르지. 다르다. 그냥 아무튼 달라. 제가 그랬거든요. 장난으로.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운동이 이제는 뭐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8년? 제가 사실 연습생 때부터 한 걸로 치면 뭐 거의 그렇죠. 거의 10년 정도라고 보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대로 여기서도 제대로 우리 제대로 적용이 됐지. 논쟁.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 웃긴 게 제가 운동 알려준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 저랑 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첫날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형 만나기 한 1년 전 정도로 만약에 친다라고 하면 이제 한 6년, 7년 됐죠. 6, 7년 됐죠. 그렇게 쳐도 꽤 오래 했다, 이제 네, 진짜로. 오래 했죠, 사실. 근데 그런 몸이긴 해요. 옷 입고 있으면 티가 잘 안 나긴 하는데. 내추럴이 그렇죠, 뭐. 그건 뭐 내추럴이라면 나도 마찬가지고. 뭐. 내추럴은 뭐. 근데 이제 등이 아까도 내가 깜짝 놀랐네. 아까도 이게 내 스프레드를 탁 펼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나보다 더 넓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료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다. 펜타곤 활동할 때 당시는 뭐 지금도 사실 뭐 이렇게 해체하거나 탈퇴한 건 아니잖아. 그쵸. 지금도 저희끼리 이제 다음 그러니까, 앨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회사에 모두 모여 있었던 것보다는 결합이 어렵긴 하지만 그냥 그래도 이제 다음 우리의 행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 당시 어쨌든 한창 활동할 때는 멤버들 간의 조화가 되게 중요해서 몸을 너무 많이 키울 수가 없었다고 그때 당시에 또 나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워졌고 추구하는 그 몸이라든가 또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몸이 그때와는 다르잖아. 다르죠. 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딱 말씀을 잘해 주셨던 게 이제 모든 보이그룹들은 데뷔 1, 2년 차와 5, 6년 차가 달라요. 한 5년 차부터 살짝 그 운동병에 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그룹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남자가 소년미에서부터 좀 남성미를 이제 갖추고 싶은 시기가 와요. 그래서 모든 보이그룹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형도 그런 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새 유독 옛날에는 뭐 2PM 선배님들이 좀 독보적이었잖아요. 짐승돌 이렇게 하면 손에 꼽았는데 요새는 몸 좋은 아이돌 누구야 하면 이제는 5손가락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보편화가 됐고 그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을 예전보다는 이제 보이그룹에서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데뷔 초에는 소년미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운동을 좀 못하게 해요. 실제로 저도 그 당시에 신인개발팀에서 조금 싫어하기도 했고 이게 결국은 상대평가거든요. 그 밖에 나가면 왜 소해? 예를 들어 제가 그 당시에 10년 전에 저를 두고 밖에 남자들이랑 비교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워낙 마르니까 막 키 180에 60kg 이런 게 좀 기본값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제가 그 저희 멤버들 중에 제일 체중이 많이 나가고 막 키 190인 멤버도 있는데 저랑 체중이 비슷하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다 애들이 마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 이제 내 옆에 멤버보다 너무 부해 보이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그림이 예뻐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회사를 옮기고 배우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상대 배역. 만약에 대치되어야 하는 남자 주인공이다라고 하면 너무 위축돼서도 안 되고 좀 이렇게 너무 또 커도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성인 남자 배우분들은 또 막 너무 왜소하고 이러시지 않거든요. 또 반대로 이제 여성 배우분이랑 대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또 확연한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키나 덩치나 이런 게. 그런 거에서 오는 이렇게 설렘 포인트나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 제가 그룹 활동할 때보다는 조금 더 자유도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여전히 일부 팬분들은 조금 우려를 하긴 하죠.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근데 전 늘 대답을 해요. 안 커진다. 가끔 이제 인스타그램에 작년 여름이었나? 스쿠버 다이빙 한 거. 네, 그치? 그 고래. 네, 그것도 되게 멋있더라. 그거 네, 올리니까 막 그 팬들이 난리가 났었거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랑 또 수영장에서 상탈한 네, 네, 사진 뭐 네, 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과감하게
좀 노출한 사진도 올리는데 팬들이 반반인 것 같아. 막 되게 좋아하는 외국 팬들도 있고 어떤 팬들은 안 된다고 막 너 막 네, 이렇게 좀 너무 여며 오빠 네, 더 이상 안 돼. 여며단이라고 맞아. 하거든요. 여며단. 이렇게 약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팬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아이돌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좀 소녀 팬들은 아직까지는 좀 되게 몸을 되게 많이 키우고 좀 크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그 팬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아무래도 있는데 이제 그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보니까 그 최대한 다수가 만족하면서 동시에 저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저의 이제 이상이 있으니까 그 지점과 타협하려고 노력을 늘 하죠. 그래서 좀 그게 있어요. 저는 체지방률이 두 자릿수로 절대 안 가거든요. 아, 진짜? 정말 지금 형을 알고 지내면서 한 번도 두 자릿수를 넘긴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그 입대했을 때 빼고 군대에서 빼고는 사회에선 한 번도 두 자릿수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 최소한의 타입 아닌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외모나 이런 게 좀 샤프해 보이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네. 너를 몇 년간 진짜 이렇게 통통해졌던 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저도 그게 좀 내심 아쉬운 건 나도 한번 10kg 증량을 하고 그냥 운동만 봤을 때 좀 몸을 본격적으로 키워보고 싶다. 탄수화물도 막 한 하루에 3, 400g씩 먹어보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거마저도 못 먹었던 거구나, 이제까지 계속. 그쵸.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하루 평균 200g 정도만 먹어요. 근데 그게 너무 습관이 됐어요. 요새는 또 이제 아이돌 시장 얘기긴 한데 아까 뭐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이 마르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더 말라져서 요새 그 보이그룹은 뼈 말라가 유행일 정도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라이즈의 원빈이었나? 그 친구도 60kg가 안 됐나? 막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네. 엄청 마르고 더 마르고 싶다고 막 이야기할 정도로 마른 멤버들이 또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된 것 같아. 운동하는 친구들은 또 많아지긴 했는데 이렇게 운동하는 부류가 있다면 완전히 뼈말라 수준으로 되게 그 마르게 여자로 치면 뼈말라지 그렇게 또 유지해야 되는 멤버도 있고 그렇더라고. 제가 그들의 심정과 뭐 의도를 전부 다 대변하진 못하지만 그냥 저의 경험담을 얘기하자면 그게 있어요. 좀 체중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카메라에 내가 어떻게 비치는지 이제 알잖아요. 근데 내가 몇 킬로일 때 가장 예쁜지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있어요. 제 체지방률이 몇이고 체중이 몇일 때 내 외모가 스크린에 잘 나오더라에 대한 그게 좀 인식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지키려고 하는데 그나마 저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 골격근량도 보고 뭐 눈바디도 보고 이러면서 체크를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 추측으로는 이제 체중계에 좀 많이 의존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제 다른 멤버들도 좀 그랬거든요. 그냥 뭐 체지방이 빠지는 거 뭐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그냥 체중계에서 표기된 숫자가 떨어지는 걸 보면 안심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마른 모습에 대한 목적이 단순히 난 말라야 돼라기보다는 여기서 더 샤프해야 화면에 멋있다. 이런 걸 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걸그룹은 그게 더 심한 것 같더라고. 더 심할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뭐 현역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연습생 때는 체중을 매주 체크해가지고 막 혼내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 들었으니까. 연습생 때는 그래요. 연습생 때는 제 당시 동료 연습생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체중계 체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살 빼오라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신인개발팀이 거기 인바디 기계가 있어가지고 막 체수분이 어떻네, 체지방이 어떻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몸무게. 그냥 무조건 딱 체중만 재서 무조건 뭐 몇 킬로 이하 예, 이런 예. 식으로만 하는 무조건 몇 거지. 킬로 이하. 그냥 이게 다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어떤 강박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 혹시라도 뭐 관련 담당자들이 보실 줄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약간 건강 관련 또는 이렇게 저희 같은 피트니스 관련 전문가와 또 약간 어느 정도의 그 자문을 받고 그런 기준을 또 마련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 아, 그렇긴 하죠. 단순히 숫자만 중요한 건 또 아니긴 한데. 네. 근데 뭐 일단 어깨가 그렇다고 하니까 뭐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때 시절과 지금 뭐 운동 스타일도 바뀌었고 체력, 체격 전체적으로 어쨌든 바뀐 거는 맞는 거야, 그지? 그죠? 어. 그러면 그런 것들은 바뀌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멘탈이나 태도 같은 것도 그때와 좀 어느 정도 달라졌을지. 이게 달라졌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개츠비 채널에 처음 나왔을 때도 형이 저한테 물어봤던 그 질문 중에 왜 운동을 하는지와 뭐 운동이 가져다주는 제 삶에 주는 의미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사실 똑같아요. 뭔가 오히려 더 그게 극대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잖아요. 술도 안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밤에 뭐 누군가와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일을 제외하고 이제 여가 시간에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 하지?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 3분할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대충 일주일을 이미 정해져 있죠. 언제는 뭐고 이런 거. 사실 원래 오늘 하체인데 형이랑 같이 등하고 싶어서 순서를 바꾼 뭐 이런 그냥 이런 것들 이런 게 저한테 늘 고민거리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운동할 수 있을까, 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매크로 생각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피자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점심을 탄수화물 낮게 가져간다든지. 예, 저는 이게 생활화돼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거든. 아마 그쵸? 되게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특히나 더 신경을 쓰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좀 이제 지내면서 운동이 제 어떤 저를 삐뚤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너무 좋은 수단인 것 같은 거예요. 거울 보면 몸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몸도 좋고, 쉐입이 괜찮고, 그러면 옷을 입을 때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뭐 운동 때문에라도 더욱더 저는 원래 술을 안 마시지만 뭐 더더욱이나 술자리나 이런 걸 안 하게 되고 식단 관리를 또 하니까 뭐 안주도 안 먹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저한테는 긍정적으로밖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 운동하면서 살고 싶다. 그냥 이런 평생 가져가야 하는 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완전 그냥 라이프 스타일 예, 그냥 예. 그 자체가 된 맞아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노력해서 운동하러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양치하고 밥 먹고 예, 예, 예. 양치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아침 식사하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운동 가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그런? 그때 당시도 즐겨보는 채널이 막 피지컬 갤러리랑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거든. 예, 예, 예. 당연히 뭐 우리 채널 제외하고 요새 좀 즐겨 보거나 약간 샤라웃 하고 싶은 그런 채널이나 아니면 뭐 선수 뭐 있는지. 아 근데 어. 제가 이거 이제 오프 더 레코드면 제가 신나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 그 시청자분들 탓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어떤 유튜버를 예를 들어 좋아해요. A라는 유튜버를 좋아한다. 근데 나도 모르는 이슈가 있었다. 아, 그럴 수도 A한테. 있지. 그러면 왜 그러면 그런 애 좋아하냐? 네, 그러면 뭔가 그럴 수 있지. 나는 그걸 몰랐으니까. 아, 근데 제가 맞다. 그걸 또 뭐 해명하는 것도 좀 아, 맞다. 안 이런 하. 거 좀 민감할 네. 수 그러다 있겠네. 보니까 이제 기타 내추럴 채널들 다 알지, 그지? 다 보고 참고하고 그러고 있죠. 뭐 제가 대신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그냥 뭐 웬만한 선수도 다 알고 유튜버들도 알고 어떤 일이 있었다 뭐 다 알고 뭐 저랑 맨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만큼 알고는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자유롭게 더 얘기하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예, 특성상 예, 예, 그죠? 그쵸. 예. 좀 조심스럽죠. 조심스러워서 여기까지 정도만. 음. 예. 그 정도 알고 있다 정도.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냥 아무런 제약이 없어졌어. 배역 아니면 아까 말했던 뭐 멤버들 간의 조화라든가 아이돌로서의 뭐 한계 이런 게 없어지고 그냥 나는 딱 현실적으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그리고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약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어?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포괄적인 대답일 수 그렇긴 있는데 하지. 그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인스타 빌더라는 어떤 그 뭔가 프레임이 씌워진 분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 몸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 네, 어떤 그러니까 느낌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보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사진이나 막 이런 걸로는 되게 엄청 좋아 보이고 의심받을 정도로 예, 좋고 막 예. 이런 몸. 근데 이게 일반인보다는 월등히 좋지만 또 선수급은 아닌. 그래서 옷핏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나오고 뭔가 이런 그냥 그런 거 보면 이 사람 몸 되게 좋다.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아까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보다 몸이 좋을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과 혼자 싸워요. 그 상대방은 어.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누구나 제 몸을 봤을 때 100명 중에 90명은 몸 진짜 좋다 그냥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이 그 족쇄가 다 풀린다면. 네, 그지? 풀린다면. 근데 뭔가 누군가를 특정 지어서 이 아,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제가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 족쇄가 없어서 전 형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해도 제가 형처럼 될 수 있을까? 저 진짜 아니던데 아까 등 보니까 되겠던데? 근데 모르겠어. 왜냐면 음. 이 내추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나는 그냥
운동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하는 사람이지 난 이게 직업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형이나 이제 유진이 형이나 다른 내추럴 분들 보면 되게 존경스럽고 멋있다고 느끼는 게 그 벽을 매년 야금야금 깨려고 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그래도 그런 저도 그런 악플이 보이니까 형한테 달리는 악플들 뭐 유진이 형이나 다른 분들한테 쓰는 악플들 보면 말은 쉽게 하시지만 그런 분들이 형이나 뭐 다 진짜 그 미세한 종이 한 장만큼의 차이를 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1년을 갈아 넣지 네, 그걸. 1년을 뭐 음. 1mm의 차이를 내고 싶어서 1년을 갈아 놓는데 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아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생각보다 홍석이가 나이가 어리진 않거든요. 아 네. 남자예요. 다 컸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래도 소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렸지만 그쵸. 이, 25, 6막 그치. 이때니까. 이제는 뭐 서른이 넘고 몇 살이었지? 정확하게? 너 94였지? 구사요. 예. 94. 그래서 생각보다 얼굴 워낙 동안이고 잘생겨서 이제 더 어리게 보시겠지만 그런 시기가 슬슬 오기는 하지. 음. 나도 30대 중반까지는 그냥 계속 매년 더 좋아지는 느낌이 좀 체감이 계속 나다가 확실히 후반 들어서는 조금 미미하다는 생각이 조금씩 옛날보다는 확실히 느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아직은 그래도 계속 더 좋아지고 난 지켜봐 왔잖아 예, 옆에서. 예, 예. 엄청 좋아졌어. 아까도 뭐 계속 칭찬했지만 많이 좋아졌어. 간혹 진짜 완전 의심은 아니지만 형석이 이 친구 이거 약간 요새 많이 좋아졌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잖아. 맞아요. 어, 의심받는 게 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 이거 의심해 이렇게 얘기 들으면 뭐 항상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또 내심 또 기분이 좋을 때도 있거든. 너무 좋죠. 제가 예전에 형한테 그 얘기했잖아요. 사우나 얘기 뭐였지? 기억나요? 찜질방 사우나를 아, 갔는데 기억났다. 어떤 어, 남자분이 어. 갑자기 슥 저한테 다가와서 혹시 내추럴이세요? 근데 솔직히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음,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그만큼 일반인들도 이 케미컬에 대한 그 음. 인식이 있나? 쉽게 접한다고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가도 부끄럽다가도 뭔가 그냥 되게 복합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좋긴 좋았어요. 내가 그 정도인가 이러면서 아, 절대 아닌데 어. 이러면서 그래서 그 기준을 기분이 좋으면 내가 아직 부족한 거고 기분이 나쁘면 너무 좋은 거라고 아,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하지. 네, 네. 아무튼 뭐 그 정도로 그 보디빌딩과 그런 라이프에 대해서 완전 이제 진심인 그 친구입니다. 몇 년간을 봐왔는데 뭐 한결같았어요. 그리고 또 옷을 되게 좋아해. 우리 또 아, 공감을 맨날 둘이서 또 공감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관심사가 또 비슷한데 옷 같은 경우는 뭐 아이돌이니까 아무래도 또 그룹 활동할 때는 뭐 당연히 컨셉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평상복 입을 때도 사복 입을 때도 너무 이제 멤버들이랑 스타일이 너무 달라도 뭐 안 되거나 이런 게 있었을까 혹시? 사복 영역은 오히려 좀 자유도가 높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이게 저희는 웬만하면 공항에서 입는 그러니까 공항 패션이라고들 하죠. 저희는 공항 패션을 사복으로 입었었어요. 저희 멤버들의 의지로. 예. 근데 많은 그러니까 뭐 여전히 이제 사복 입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제 협찬받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가 이 공항 패션을 이렇게 정해주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회사에서 시켜가지고. 근데 저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늘 스케줄을 다니다 보니까 옷을 입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옷을. 왜냐면 항상 무대 의상만 입으니까. 그래서 샵 갈 때는 추리닝 입고 가요. 편하게 가야 되니까. 추리닝 입고 가면 샵에서 이제 헤어 메이크업 받고 옷을 갈아입어요. 그 무대 의상을. 불편하잖아요. 무대 의상이 막 체인도 달려 있지, 뭐 카라 여기까지 올라와 있지, 뭐 아니면 뭐 넥타이 하고 있거나 바지가 뭐 다 가죽으로 돼 있다든가. 이러면 그리고 막 부츠 여기까지 올라오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스케줄 다 끝나고 나면 옷을 이제 다 갈아입고 다시 추리닝 입고 숙소로 돌아가요. 그러면 저는 활동하는 동안 내 사복을 입을 일이 없는 거예요. 추리닝 빼고는. 그럼 그걸 유일하게 내가 입고 싶은 걸 입자 할 때가 이제 뭐 지금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뮤직뱅크 출근길이 한참 있었어요. 네. 출근길 때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항 갈 때 그때 기사 사진 찍힐 때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다거나 뭐 그런 시기였어서 그 당시에는 멤버들도 다 본인만의 어떤 패션 스타일을 막
이제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저는 그 옷을 좋아하지만 또 막 잘 입는다고 말하기에는 스스로는 아직 좀 부끄러운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패션이라는 그 장르가 되게 막 뭐 무궁무진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카페를 갔다가 더비 슈즈에 빨간색 양말에 네이비색 와이드 팬츠에다가 뭐 위에는 또 이렇게 살짝 세미 정장처럼 입고 계신 분을 봤는데 빵모자까지 쓰셨어요. 되게 조화로운 거예요. 나라면 절대 안 입을 옷인데 되게 조화롭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걸 보면 옷을 잘 입는다고 하는 건가? 그냥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형 보면 형도 옷 되게 잘 입고 뭐 형제 씨도 보면 되게 잘 입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참 옷을 잘 입는다라는 영역이 되게 뭔가 자유도가 높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대한 그 자유도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좀 옷을 예쁘게 입으려고 신경을 쓰죠. 그래서 옷을 좋아한다. 뭔가 너 옷 잘 입어 이렇게 뭐 물어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옷을 좋아한다. 이 정도로만 아니 대답을. 근데 잘 입는다의 기준이 요새는 너무 높아져서 맞아요. 나도 막 내가 옷 잘 입는다고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워 나도. 그냥 좋아하는 거지 예, 나도. 예, 예, 어. 맞아요. 그러고 이제 또 운동을 어쨌든 되게 진심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옷 좋아하는 분들이 사실 몸매 좋은 분들이 의외로 드물거든. 그래서 옷을 좋아하면서 몸이 좀 큰 편인 사람들이 좀 참고하면 좋을 만한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스타일링 하는 편이다. 이런 거 신경 쓰는 편이다. 이런 팁들이 있을 거야. 뭐 그런 게 혹시 너만의 나는 옷을 입을 때 이런 거를 좀 많이 신경 쓴다. 이런 게 있나? 사람마다 그 체형이나 이 뭐 윙스팬 다 그러니까 뭐 다르지.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 팁이 중요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너는 이런 체형이라서 이렇게 입는다라고 얘기하면 비슷한 분들이 또 참고도 될 수 있어. 아 제가 키가 지금 180에 70에서 71kg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스트레이트 팬츠를 입고 옛날에나 사실 스키니진 같은 걸 입었지 요새는 잘 안 입잖아요. 추세가. 근데 조금 타이트한 팬츠를 입으면 좀 이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보기에. 그래서 세미 와이드나 좀 와이드 팬츠 같은 걸 좀 자주 입는 편이고 실제로 청바지든 뭐 블랙진이든 이런 걸 입을 때 그리고 저는 위에는 좀 이렇게 아우터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오늘 같은 이런 아우터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좀 달라붙는 옷을 입어요. 좀 타이트한 옷을 안에 입고 그런 게 아닐 때 아우터가 아니라 그런 어떤 레이어에 신경을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루즈한 핏을 좀 겹겹이 입는 편이죠. 이게 뭐 도움이 되셨을지 아니 너무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팁인데? 네. 나도 의도한 건 아니지만 보통 그랬던 것 같긴 해. 아우터 이쁜 거 오늘 좀 입고 싶으면 안에 민소매 같은 거 입거나 네. 워스핏 입거나. 그러니까 아우터가 예쁘면 저는 안에는 무조건 되게 핏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벗었을 때도 몸 라인이 드러나고 그 있잖아요. 이 삼각근이 도드라져 보이는 그 뭔지 아시죠? 아 뭔지 알지? 벗었을 때 그치 그치. 삼각근 딱 음. 이런 게 이제 너무 멋있으니까 그러려면 안에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골지 니트나 그런 걸 좀 입고 밖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그리고 그럴 때가 아니면 좀 이렇게 후드 그리고 그 위에 좀 오버사이즈 청자켓 뭐 이런 걸 이렇게 입으면 또 조화롭잖아요. 마원 안에 후드를 입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레이어해서 입을 수 있는 또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신경 쓰는 편이에요. 뭐 옷장 얘기 아까 막 운동하다가 우리가 막 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나도 옷장에 옷이 진짜 넘쳐나지만 홍석이도 옷장에 진짜 옷이 너무 많다고 들었거든. 네. 왜 이렇게 많이 많아졌어? 뭐 나도 많아진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저 이제 둘 다 동일한 이유지만 음. 제가 혹시병이 있어가지고 음. 고쳐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같은 회색 집업 후디여도 쓰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시죠? 그치 그치. 그래서 못 버리겠는 거예요. 일례로 아직도 트리플 S를 가지고 있어요. 아 다시 혹시 부활했을지도 모를까 봐. 아 뭐 그런 것도 없지는 않지만 그냥 어떻게든 스타일링 할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어쨌든 어글리 슈즈에 포인트를 주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좀 와이드 팬츠에다가 그럴 때 입으면 예쁠 텐데 라고 해놓고 1년 동안 안 신고 안 한 번도. 신어요. 예. 맞아. 왜냐면 무거우니까. 맞아 맞아. 무거우니까 운동할 때도 불편하고 걸어 다닐 때도 불편하다 보니 결국엔 안 신게 되는데 이걸 또 그렇다고 차마 팔기도 좀 반값도 못 받아 팔면. 뭔가 내 새끼 맞아. 같고 그러니까 그 반값 받으려고 파는 것도 좀 그치. 점점 속상하기도 하고. 난 사실 얼마 전에 팔았거든. 아 어. 파셨어요? 그런 이유로 계속 옷장에 자꾸 늘어만 가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심지어 똑같은 디자인의 옷인데도 색깔별로 뭔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 맞아요. 어. 그래서 그리고 저도 소재도 약간씩 다르게 또 갖고 싶고. 맞아요. 그러니까 헨리넥 니트다. 그러면 같은 색이어도 같은 검은색이어도 단추 모양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아웃라인이 어떤지 마감이 어떤지 뭐 여기 시보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따라서 디테일에 따라서 그 더. 디테일에 따라서 그 같은 검은색 헨리넥이어도 한 5장 6장이 있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헨리넥 한 장만 봐도 벌써 5장인데 이게 흰색만 있어 봐요. 그럼 또 한 3, 4장 늘어나고 이게 계속 그래서 옷장에 뭔가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적 있어? 뭐 예를 들면 어디 거에 뭐 검정색 셔츠를 샀어. 네.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네. 입어보니까 너무 예뻐. 네. 그래서 다른 색깔을 또 추가로 산 적 있지. 많지. 아 저는 어. 검정색 뭐를 샀어요. 음. 너무 예뻐요. 그 똑같은 걸 2장 더 산 적은 있어요. 아, 똑같은 걸. 아예 네. 색깔도 아니고 그냥 아예 똑같은 예, 예, 색깔을. 예. 해질까 봐. 아. 그러니까 뭐 이제 나중에 버리면 속상하니까 버리면 다시 새 거 입어야지. 이렇게. 음. 그래서 같은 거를 포장지도 안 뜯고 어우. 이제 이렇게 박스에 보관되어 있긴 한데 지금 근데 언젠간 또 꺼내 입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가지고 있긴 해요. 나는 똑같은 색깔의 그 사이즈 큰 거나 작은 거를 산 적은 있어. 아,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 사이즈도 괜찮아. 근데 이거 조금 더 작으면 이 바지나 뭐 이 스타일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아예 좀 이렇게 산 적도 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많아지니까 맞아요. 나중에는 이제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플리마켓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사갔어요 또. 또 가서 사갔죠. 네. 잘 입고 있니 그 저기? 돈 쓰고 왔습니다. 어. 아 생각보다 그 당시엔 몰랐는데 어. 입으려고 입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많이 크던데요? 크지. 네, 많이 많이 커. 크던데요. 그래서 크긴 커. 어쨌든 올 겨울에 한번 이제 또 입으려고요. 입었었어요 한번. 입고 나갔는데 한번 더 코디를 잘 해보려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패션도 너무 좋아하고 관심사가 너무 통하는 게 많아가지고 겹치는 게 많죠. 네. 또 만나면은 얘기가 뭐 2시간 3시간이 무서울 정도로 같이 밥 먹고 집에 가서 막 뭐 마시면서 막 5시간 막 넘게 얘기하다가 집에 간 적도 있고 네, 그지? 네, 맞아요. 그거 보니까 홍석이가 우리 집에 제일 많이 놀러 왔어. 근데 생각해 보면 저도 형 집을 진짜 자주 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 다닌 집마다 다 한두 번 이상 왔었어요. 맞아요. 청주 집 빼고는 청주 집 빼곤 다 갔죠. 그 정도로 이제 자주 보고 맨날 밥 먹고 막 이야기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 또 아까 초반에 좀 얘기 나왔지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난 너무 고마웠던 게 홍석이한테 블랙핑크 리사랑 홍석이랑 또 친분이 두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콘서트를 그 홍석이 같은 경우는 가게 될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를 안 데리고 가도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또 연락을 해서 처음에 뭐 3년 전인가? 그때 첫 그거 했을 때 홍석이가 형 혹시 블랙핑크 콘서트 가실래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이제 진짜 방방 뛰었죠. 그때 이제 그 리사가 2장이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나 누구랑 가지? 근데 이 티켓을 나눴을 때 정말 누구보다도 기뻐할 만한 사람이 진짜 단 한 사람밖에 안 떠올랐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제가 형한테 그 뭐 후보도 없었어요. 그래서 형이 거절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찾아보려고는 했는데 일단 형한테 제일 먼저 물어봐야겠다 해서 형한테 물어봤는데 형이 그때 내가 무슨 일정이 있어도 빼서라도 가야지.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근데 같이 갔다 왔죠. 그때 가서 뭐 너무 진짜 제가 언제 또 그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뭐 또 콘서트 자체도 거의 처음이었고 제가 인생에서 즐겁게 보고 감사하게도 또 리사랑 또 사진도 찍고 그러고 또 작년에 또 같이 가가지고 맞아요. 또 두 번째로 관람을 하면서 너무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제가 또 너무 고마운 마음에 홍석이한테 또 맛있는 밥도 사서 먹고 네, 고기 먹었죠. 거기서 또 홍석이가 또 너무 좋았다 그래서 리사랑 같이 가서 또 홍석이가 사줬대요. 그거 똑같은 거. 진짜 근데 그때도 제가 형한테 연락했지만 계산할 때 거기 많이 비싸. 손이 떨리더라고요. 계산할 사실 때 리사가 사도 되는데. 저 사실 그 친구가 사줘도 너무 좋지만 그냥 어쨌든 여러모로 저도 고마운 표시를 하고 싶고 해서 아무튼 그 정도로 또 리사랑 뭐 자주 보고 이래서 저도 막 괜히 내적으로 더 막 약간 친분이 있는 느낌이야. 괜히 내적 친밀감. 더 응원하게 되지 않아요? 그지? 막? 네. 뭐 하나라도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전 너무 고마웠던 게 그 리사 어머님도 거기 계셨잖아. 항상 계시죠. 뭐 항상 계셨지만
그러니까 2번 뵌 건데 사실 뭐 나를 기억을 당연히 못하실 줄 알았는데 딱 보자마자 이러면서 네. 알아보시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름이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바로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또 너무 감사하고 재밌었어요. 머슬 아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역시 근육은 있어야 뭔가 기억에 남는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을 그때 또 했죠. 저도 블랙핑크 뭐 팬인 당연히 팬이었지만 막 그렇게 막 내가 막 유난 떨고 난리 떨 그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 나이도 나이인지라 되게 라이트하게 두루두루 좋아했다가 더 제가 블랙핑크 좋아하게 된 계기도 사실 블랙핑크는 좋아하죠. 근데 홍석이가 그때 그 사인 앨범을 나한테 선물을 줬었어, 네가. 그래가지고 그거 받으니까 더 뭔가 약간 팬으로서의 약간 충성심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더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더 막 관련된 걸 찾아보고 몰입을 하다가 진짜 완전 블링크가 됐지 그때. 뭐 아무튼 홍석이 덕분에 뭐 블링크가 돼서 아니 홍석이 덕분에 된 게 아니고 원래 원래 블링크였지만 블링크셨죠. 예. 원래 블링크였지만 홍석이 덕분에 정말 성공한 그 덕후가 돼서 성덕이 된. 성덕이 돼서 정말 행복하게 그팬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반대로 또 홍석이도 이제 연예인이고 가다가 이제 알아보는 분들이 또 계시면 뻘쭘할 때가 있는데 반대 상황도 반대상도 가서 제가 약간 우쭐할 때가 가끔 예, 있어요. 은근 많아요. 헬스장 가면 내가 약간 예, 역전 세계가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도 또 재밌고 만나면 여러 이런저런 에피소드도 있고 막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연예인으로서의 그런 뭐 고충까지는 아니지만 뭐 방향성 뭐 이런 것도 이제 막 어떻게 보면 고민이 많을 때잖아. 예. 활동하다가 이제 그 배우로서 도전하고 하는 시기다 보니까 운동을 하는 게 이제 배우로서 도움이 많이 되나? 이게 배역이라는 게 사실 운동과 좀 거리가 먼 배역이 될 때도 있고, 그쵸, 그쵸. 그지? 어떻게 보면 몸이 너무 커지면 배역에 제한이 생긴다는 이야기도 좀 들은 적도 있고 나는.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배역이 왔는데 홍석 씨 운동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사실 그게 그러니까 제작 기간의 문제라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한테 준비 기간을 뭐 6개월을 준다라고 하면 이보다 얼마든지 몸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보다 얼마든지 더 왜소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촬영 환경 특성상 그렇게 긴 시간을 못 줘요. 왜냐면 그게 다 비용은 결국 다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촬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근육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러면 이게 2달 만에 빼와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워낙 지금 낮은 체지방률을 이미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체지방을 더 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순수 그 말랑해져서 와달라는, 그 근육이 말랑해져서 왔으면 좋겠다는 그냥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제가 원래도 좀 덩치가 있고 이랬으면 살 빼는 게 그런 거 이제 100kg에서 90kg 되는 건 쉬운데 뭐 70에서 60 되는 건 어렵잖아요. 같은 10kg여도. 그런 거다 보니까 저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미팅이나 오디션 단계에서 완성된 이 사람의 그 피지컬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역에 얼만큼 맞는지. 근데 너무 이 사람이 매력적이다. 너무 같이 하고 싶은데 근육이 너무 많다. 혹은 너무 왜소하다. 이러면 부탁은 할 수 있죠. 살 좀 쪄올 수 있냐? 혹은 살을 좀 뺄 수 있냐? 실제로 저도 들었던 얘기고, 저도 촬영하는 동안만 운동하지 말아달라는 있었구나. 네, 그게 있었어요, 감독님한테서.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뒷운동. 에? 뒷운동? 운동? 몰래 즉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딱 헤어지고 감독님이 오늘 운동하지 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바로 레슨 가가지고 덤벨로.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로는 제가 약간 절대 우쭐할 정도 아닌 거 저도 알아요. 미리 밑밥을 좀 이렇게 하자면 저는 절대 그 정도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또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나 봐요. 감독님 또 운동을 안 하시고 일반인 분들만 보시다 보니까. 근데 제 전완근이 너무 운동하는 사람 같대요. 그래서 한여름에 긴팔만 입었었어요. 어, 전완근이 보이면 안 어. 돼서. 왜냐면 제가 그때 막 그렇게 좀 강인해 보이는 역할을 했던 게 아니라서 반팔 안 되겠다 이러고 긴팔만 입었었어요. 확실히 이게 화면으로 봤을 때 또 다르니까. 예, 예, 예. 그죠?
그리고 왜냐면 뭐 클로즈업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얼굴이 사실 홍석이가 워낙 약간 여자로 치면 베이글이야. 근데 그것도 없지 않은 것 같은 게 이제 어떤 분들은 제 얼굴에 제 몸을 보고 반전 매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또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한쪽이 있으면 한쪽은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밸런싱을 늘 하는 게 배우로서는 좀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그럼에도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바라는 이상이 라이언 레이놀즈나 브래드 피트나 그런 막 휴잭맨이나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되게 의외다. 그래서 이걸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예를 들어 10년 뒤에 할리우드에 캐스팅이 됐는데 몸 좋은 동양인 역할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운동하면 그 몸을 못 못 만들잖아요. 만들지. 만들어도 그렇지. 티가 나잖아요. 급조한 티가. 그래서 저는 그냥 모두의 이제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냥 딱 와, 쟤 누구야? 뭔가 이럴 수 있는 그냥 그런 동양인이 되고 싶은 좀 욕심이 있거든요. 그때도 내 기억이다. 너의 목표가 예, 예. 핫 에이시안 맞아요, 맞아요. 가이라고. 핫 맞아. 섹시 에이션이었어요. 핫 맞아. 섹시 에이션. 어, 정확히 그게 되고 어. 싶었어요. 그러려면 뭐 1, 2년 운동하고 말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하다가 그때 돼서 이렇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뭐 이러면 뭐 그 영화 트로이 보셨어요? 맞지. 거기서 이제 브래드 피트 작살 나잖아요. 그지. 그냥 죽이지. 그런 느낌? 그 프라이트 클럽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그냥 뭔가 그런 충격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음. 근데 제 기억 속에는 할리우드 작품 중에 그렇게 몸이 뛰어났던 동양 배우분이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비 닌자 예, 어쌔신.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거 그게 많지가 딱 않았다 대표적이지.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꿰차고 싶다. 그냥 늘 몸 좋은 섹시한 역할은 이제 서양권에서 많이 하니까 그거 내가 해도 되지 않나? 네, 어. 그런 그 욕심이 있어요. 의외로 홍석이가 되게 테토남이라니까. 뭐 진짜 항상 느끼지만 굉장히 테토남입니다. 흘러 넘칩니다. 요새 또 제일 핫한 운동이 사실 러닝이잖아. 네, 하이록스라든가. 뭐 너도 이제 운동이 어떻게 보면 삶의 일부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고 그런 걸 또 러닝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지 네, 했던 적 있는지 뭐 네. 그런 얘기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아, 일단 러닝 좀 하니? 저 아예 안 합니다. 못 본 것 같아, 그치? 아예 안 해요. 아예 그 장난이에요. 미리 장난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저는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자꾸 런닝 그 기록 아, 그거 올리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그냥 그런 생각으로 보거든요. 음. 왜냐면 저는 살짝 제 성향이 전 꾸준히 안 할 것 같은 건 시작을 안 해요. 예전에도 한 4, 5년 전에도 한참 주변에서 복싱 같이 하자고 막 제안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꾸준히 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그 친구들은 막 한두 달 복싱 열심히 하더니 다 지금은 안 하는구나 네, 아직. 안 해요. 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운동을 그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잖아요. 그 할 거면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을 거면 시작을 안 하는. 네, 근데 저희가 솔직히 러닝을 꾸준히 할 자신이 없어요. 꾸준히 할 자신이 없기도 하고 보디빌딩의 관점으로 봤을 때 러닝은 이제 유산소기 때문에 유산소가 싫다는 네, 그런. 유산소가 싫은. 그리고 뭐 보디빌더다 너도 진짜. 아유. 그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표현을 할 때 이거 다 물근육이다.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미관용 근육이다. 음. 관상용 근육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름다운 나의 모습이 좋아서 운동을 하는 게 좀 커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심장 운동도 되고 그러니까 건강까지도 좋아지니까 이제 그런 워크아웃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지 유산소까지 하게 되면 좀 뭔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건강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인 거지만 저는 러닝이 가져다 주는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관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자외선에 대한 노출도라든지 네,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유산소를 해주면 또 그만큼 또 잘 먹어야 되고 근데 보디빌딩적으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걸 조금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유산소까지 하게 되면 제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많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시작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사실 러닝이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많은 이점이 있냐라고 물으면 나는 사실 딱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단점도 많아.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심박수 충분히 올릴 수 있고, 맞아. 네, 그리고 뭐 그냥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러닝으로 굳이 대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저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정말로 이벤트성으로만 하고 이거를 이제까지 웨이트 했던 것처럼 정말 매일 강박을 가질 정도로 할 자신은 없다는 거지. 하고 싶지 네, 않고. 네, 별로 크게 의미 있을 것 같지 않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그 월드 투어 나갔을 때 그 도시가 너무 예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스페인 갔을 때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러닝까지는 아니어도 산복 개념으로 좀 이렇게 그 동네 한 바퀴 한 2km, 3km 정도를 좀 조깅하고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이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원할 때 혹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러닝도 하지만 메인으로 가져가진 않는다. 헬창 TV에 제 션 형이 계속 저 설득하더라고요.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할게요 했는데 이제 뭐 언젠간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것도 이제 그냥 단발성일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사실 지금 러닝의 인기가 어떻게 보면은 인플루언서들이나 특히 연예인들이 좀 견인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 있죠, 있죠. 그래서 의외로 좀 관심 없다고 하는 게 좀 되게 의외야. 그러니까 더 좋아할 줄 알았거든. 그게 이제 제 성격이 한몫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히 못할 거는 시작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혀 아무런 그런 뭐 비판 비방의 의미 없이 러닝 하시는 분들 너무 그 리스펙하지만 그럼. 그냥 나는 못하겠다 음. 아직은. 그러니까 저는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 편이라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무리 막 진짜 옷깃 잡고 끌고 가도 결국은 본인이 원해야 하는 것처럼 저도 아직은 웨이트 트레이닝이 더 좋고 거기에 이점을 더 많이 느끼는 편이라 그리고 지금 막 등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지 어깨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러닝까지 하면 어. 그게 살짝 제자리 걸음일 것 같은 거예요. 음. 어쨌든 유산소니까. 그래서 그리고 너가 지금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습관도 그 식습관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러닝 안 하는 게 더 나아.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하는 대로 해서 러닝까지 하면 소위 말해서 가속 노화라 그러지? 예, 예, 예. 가속 노화야 진짜. 그래서 별로야. 저도 이제 형이 사실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하긴 한데 그 런너 분들도 알고 계신가요? 부정하시 알지 않을까? 왜냐면 부정하시는 모를 수가 분들도 없어. 있는 걸로 그래? 알아서 모를 수가 없어. 네. 그거는 웨이트 하면서 관절이 더 건강해졌다랑 똑같은 뜻이야. 그러니까요. 적당히 하면 좋지. 근데 내가 아는 모든 그 러닝에 몰입한 사람들은 적당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요. 왜냐면 러닝의 끝은 결국에 마라톤 참가거든. 그래서 썹3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 그런 이제 거 아니면은 되게 건강하고 좋지. 근데 대부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웨이트도 진짜 적당히 건강하게 하면 관절 더 그지? 보호하는 예, 예, 거고 적당한 예. 근력으로. 근데 맞아요. 적당히 하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 맞아요. 계시지만 물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좀 부작용도 나타나듯이 러닝도 똑같고 나도 좀 잘 안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러닝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웨이트로도 똑같이 얻을 수가 있거든. 예를 들면 뭐 심폐지구력, 그지? 뭐 아니면 체지방 감소, 뭐 이런 성분들.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 그 심박수 많이 뛰게 돼서 유산소성 운동이 되고 그거는 이제 근력 운동과 다르다. 근력 운동을 얻을 수 없다 이러는데 전혀 아니고 우리 심장이랑 폐 같은 또는 우리 뇌는 내가 지금 이거 달리기 하고 있는지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 가볍게 고반복하고 있는지 구별을 못해. 그냥 자극이 들어오면 그거에 반응할 뿐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스쿼트를 뭐 한 40kg 가볍게 들고 막 50개씩 해. 그러면 밖에서 뛴 거랑 똑같은 효과야. 심장과 폐가 받아들이는 효과는. 근데 거기다가 러닝으로 얻을 수 없는 근력 강화까지 생겨. 그러니까요. 그지? 근육량 증가라. 네. 그러면 멀리 장기적으로 봤을 땐 훨씬 이득이야. 왜? 러닝은 오히려 근육이 줄지 않으면 다행이거든. 대부분은 유지되면 좋고 네. 거의 늘지는 않는다고 보면 돼. 오히려 좀 줄이지. 그 사람들 기록을 위해서 줄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멀리 보면 오히려 손해가 돼 버리는데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때로 제한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유산소 운동한 거랑 거의 같은 효과를 보면서 근력까지 좋아지면서 근육량도 늘어나서 장기적으로 체지방 관리하는 데 되게 용이해진다. 인슐린 저항성 예방하는 데도 되게 용이하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이점이 있어서 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결국에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지. 저도 딱 그냥 그 정도 입장인 것 같아요. 아직은 나를 움직이게 할 만큼 설득력이 있진 않다. 대부분 사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러닝에 입문한 분들은 좀 대다수가 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패션 러너라면 말 그대로 패션 러너라면 돌아올 수밖에 없고 또 말대로 꾸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하게 된 분들은 뭐 당연히 좋은 일인 네, 거고 리스펙하죠. 뭐든지 꾸준히 하는 건 좋은 거니까 그러면 그거 나름대로 좋은 거고 그냥 패션 러너로 했다면 오히려 안 좋은 그 부작용만 얻고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러닝이 이 식욕도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극하는 요소도 있어서 네. 러닝하면서 살 뺐다는 이야기를 나는 많이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먹게 돼. 네. 그대로야 거의.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거를 그렇게 하라고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라 뭐든지 어쨌든 잘 해서 내게 돼서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고 뭐 우리 같은 타입은 이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러닝을 잘 안 하는 거고 네. 저도 해보고 싶어요. 같이 나중에 한번 한강이나 우리 뜁시다. 네. 아마 지켜지지 않을 약속 같긴 한데. 아 그래도 날씨 풀리면 한 네네. 번쯤은 좋아. 나도 뭐 몇 번 가긴 했어. 네, 그 정도야. 저도 뭐 그냥 어쩌다 한 번인 거지 뭐. 네, 이벤트성으로. 분위기 환기할 것도 없지만 네. 그냥 좀 준비한 거긴 해서 약간의 밸런스 게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몇 문항 안 되지만 네. 뭐 그냥 재미삼아 네. 해봅니다. 넷플릭스 영화에 캐스팅 되기, 네. 짐종국 고정 출연하기. 되게 솔깃하긴 한데요. 어. 그래도 이게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되니까 넷플릭스에 캐스팅 되기가 아무래도 그렇지 그게 맞지, 그렇지. 그러나 짐종국 고정 출연도 굉장히 솔깃하죠. 솔깃하지, 그지. 네. 우리한테는 이게 넷플릭스야 사실은. 이게 처음에 그 김종국 선배님이 김종국 했을 때 이게 되게 이 헬스 업계에 엄청난 파장이 컸지. 엄청난 임팩트였지 완전. 파급력이었잖아요. 네. 나도 사실 중국 형님이랑 이렇게 알게 되고 출연하고 이럴지도 몰랐거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벤웨이더 끝나고 왔는데 그러니까 캐리어 들고 뭐 가끔 신기하기도 한데 그 또 어떻게 보면 교두보가 또 선호 형이 해준 거라 네, 네. 너무 감사하지 사실. 그리고 뭐 선호 형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보디빌더 또는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이제 연예계 활동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생겼잖아. 네. 그럼 너 연예인이니까 너 입장에서는 연예인으로서 피트니스 시장에 네. 이제 이렇게 진입하는 거랑 피트니스 또는 보디빌더가 연예계 진출하는 거 뭐가 더 어려울까? 근데 밸런스 게임 하나가 하고 끝이에요? 아니 이것도 약간 밸런스 게임이야. 아, 그래요? 뭐가 더 어려울까? 피트니스 업계에서 연예인이 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훨씬. 왜냐면 피트니스에서 연예인이 되려면 그 세계에서 정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이 사람이 정점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증명을 많이 해야지. 어느 정도 뭐 성적이나 뭐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압도적 정점일 필요는 없더라도 선호 형님도 어느 정도 증명하셨지. 충분히 이제 이 업계 내추럴로서는 사실상 인지도 다 있었고. 인지도도 원래 있었고 그리고 그 UNF에서도 1등을 하셨었고 이게 뭔가 증명이 되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입이 좀 자연스러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연예인이 피트니스 쪽으로 가는 거는 연예인에서 정점이 아니어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종국 형님은 정점이 아니다. 아니죠. 종국이 형, 종국 형님 선배님은 정점이셨지. 완전 정점이죠. 가요계와 그 예능계 다 정점 찍으신 분이에요. 완전 정점이죠. 둘 다 대상을 그쵸. 타셨으니까. 가요계나 이제 그 예능에서도 그러니까. 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종국 선배님의 선택이셨던 거고 사실 만약에 원한다면 다른 분들도 피트니스 쪽으로 꽤 있지. 유입을 하려면 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꽤 있지. 약간 개그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실제로 개그맨 분들이 많이 뭐 알잖아. 피직대학에서도 로니 앤 스티브 했었고. 네, 그런 식으로. 또 아무튼 뭐 이거 좀 밸런스 게임으로 좀 안 맞는 거긴 갑자기 왜 나왔지? 아무튼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즉석에서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지금보다 5kg 벌크업 하기. 지금 몸 그대로 평생 유지하기. 와, 지금이라고 할 거였으면 몸 조금 더 만들어 놓을 걸. 근데
이거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음, 후자를 선택하는 게 음. 왜냐면 플러스는 될 수 없지만 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안 되지 되는 거야. 않는 그게 이제 안전하니까 음. 그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다음은 운동 없이 패션 모델로만 활동하기, 네. 패션 포기하고 운동만 하기. 아 잠깐만. 근데 이 전제가 근데 전 패션 모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운동 없이 패션 컨텐츠만 하기. 어, 아 컨텐츠로 하는 게 낫겠다. 네네네. 그지? 패션 없이 운동 컨텐츠만 하기. 아 그러면 패션 없이 운동 컨텐츠. 잠깐만 아니다. 어? 아니다. 나 패션 컨텐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그게 더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해, 맞아. 네, 그게 더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했었지만 뭐 프리웨이트냐 머신이냐. 아 프리 초보자는 프리. 나중에는 상관없다. 아, 저는 머신을 좋아하긴 해요. 어. 네 의외로 더 프리웨이트가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해요. 생각을 네, 하는. 프리웨이트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룹 활동하기, 네. 솔로 활동하기. 근데 이거는 장단이 달라서 지금 제가 솔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 활동하기를 뭐 선택해도 저는 그치. 무방하죠. 그치, 네, 그치. 무방하죠. 근데 뭐가 낫다라기보다는 이 장단점이 너무 명확해서 가끔 막 그 같이 막 이렇게 활동할 때가 좀 가끔 그리울 때 있지. 그릴 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고 저는 이제 애초에 데뷔를 그룹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아직도 그 시끌벅적함이 그 숙소에 돌아왔을 때 그 시끌벅적함 차 안에서의 시끌벅적함 대기실을 쓸 때 그 막 온도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생생해서 그리고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 늘 함께 나눴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저 혼자만의 커리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활동하기를 그 밸런스 게임에선 선택을 했지만 어떤 걸 골라도 이상할 게 없는? 이건 좀 너무 노잼이었다. 질문이요?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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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노잼이었다. 미안하다. 노잼이면 잘라도 돼요. 아, 이 차라리 이게 낫겠다. 리사한테 밥 얻어먹기, 네. 리사 밥 사주기. 얻어먹기. 그치, 그게 일단 낫지, 일단 그치. 얻어먹은 게 훨씬 많아요. 음. 리사한테는 얻어먹은 게 훨씬 많아서. 근데 나한테도 너가 얘기했던 거지만 너무 많이 얻어먹어서 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얼마 전에 또 사준 거잖아. 네. 근데 뭐 사실 리사한테 얻어먹는 게 맞지. 근데 이게 뭐 미담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친구에 대한 언급이 그 친구한테 이로울지를 몰라서 뭐 기분이 미담이라고 없다. 말하기도 어렵지만 음. 워낙 착한 친구라 근데 제가 이제 리사한테 늘 고맙고 너무 선하다라고 느꼈던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그 리사가 밥을 사기 전에 항상 오늘 내가 밥 사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어, 근데 저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되게 엄청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공손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존심까지 좀 챙겨주려고 하는 덜컥 사버리면 뭐 제가 좀 난처해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항상 오늘은 내가 사도 되냐 사게 해달라 내가 밥을 사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제 늘 식사 끝나면 늘 하거든요. 그럼 제가 막 오늘은 진짜 내가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다 무시하고 아니야 오늘은 내가 살 거야 이러고 계산을 하긴 하는데 그게 아닐 때는 항상 그걸 먼저 저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사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이제 따뜻하게 느껴졌죠. 스윗 네, 진짜. 왜냐면 그 정도로 성공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걸 이렇게 매번 확인하고 산다는 게 뭐 시청자분들은 좀 의아해하실 수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되게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 슈퍼 울트라 그러니까. 스타가 어. 오늘 내가 밥 사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공손하게 느껴졌어요. 난 그때 콘서트 갔을 때도 되게 비현실적이잖아, 사실. 내가 여기 왜 있지? 약간 난 이런 생각이었거든. 그리고 사실 걱정이기도 했어. 왜냐면 모든 팬들의 마음이 비슷할 건데 막상 만났는데 실망을 하거나 막 그런 모습이 아니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도 동시에 하거든. 근데 너무 정말 그대로고 착하고 매너에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난 더 따뜻했었던 기억이다. 저는 아직도 신기해요. 아마 제가 지금보다 막 또 훨씬 더 잘 되고 그러면 형도 저를 볼 때 비슷한 느낌이겠지만 저는 이제 리사를 그 친구를 연습생 때부터 봤다 보니까 음.
언제 언제 이렇게 어. 범접할 수도 없는 존재가 어. 됐지? 그냥 뭔가 그냥 항상 되게 얼떨떨해요. 되게 신기하고. 그 연예인이다 보니까 좀 다른 연예인들의 그 내추럴 논란, 약물 내추럴 이게 논란을 이렇게 접할 때 좀 우리랑은 또 이렇게 느낌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떤 생각이 드니? 일단 그 개그 답변 하나랑 어. 진지한 답변 하나를 하자면 음. 이제 개그 답변은 저는 저보다 몸 좋으면 다 약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너무 좋은 태도야. 아 나도 그런 태도 나쁘지 저는 않아. 저보다 어. 몸 좋은 사람은 다 음. 약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이제 좀 정성스러운 답변은 글쎄요, 그게 참 뭐 누구를 특정하긴 저도 어렵죠. 물론 어려운데 그냥 그분을 또 응원하시는 분들이 마음적으로 힘들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 답변으로 인해. 근데 아 이게 뭐 어떤 분은 되게 억울해 보인다는 생각도 해요. 어.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그 약물 논란이 있을 때 좀 억울하겠다. 근데 그만큼 몸이 좋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어떤 분은 그럼 타임라인 정리를 좀 잘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어. 예. 왜냐면 결국 내추럴이냐 아니냐를 본인밖에 모르는 거지만 그거를 가장 그래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타임라인이잖아요. 구력. 과연 이 시간 안에 이 몸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저는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살짝 첨가를 하면 그러니까 누가 뭐 내추럴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연예인이다 보니까 저 사실 약 썼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아, 왜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의 파급력이라든가 영향력이 우리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잖아, 그쵸, 사실. 그쵸, 그쵸, 맞아요. 어. 그러니까 살짝 편법을 썼다는 느낌을 오픈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정말 배역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시간이 제한되는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사용해서라도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 그 배역을 못 맞추면 사실 이 작품의 민폐가 되고 그러면 금전적인 또는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 네. 그래서 사실 나는 몇몇 직종에 한해서만 약물 사용이 무조건적으로 잘못이라기보다는 좀 고려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좀 외부 시선에서 바라본 이 내추럴 보디빌딩에 대한 그런 생각도 나는 되게 궁금하거든. 뭐 사실 우리 맨날 이야기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바깥 시선에서의 그 내추럴 보디빌딩이 나는 궁금했으니까. 네. 내추럴 보디빌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뭘까? 좀 노잼 대답일 수도 있는데 일단 해볼까요? 어우 좋아. 그냥 자유로운 의견 언제나 환영해. 일단 저는 그 내추럴이 아닌 그냥 그런 케미컬을 인정한 보디빌더 분들도 사실 좋아하거든요. 뭐 이준호 선수도 너무 좋아하는 선수 중 하나고 뭐 김강민, 박재훈 뭐 선수, 김건우 선수 이렇게 다 좋아해요. 근데 저도 그 원인을 혼자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추럴 보디빌딩은 왜 이렇게 케미컬에 비해서 뭔가 폭발적인 인기를 못 끄는 것 같지에 대한. 근데 영원히 좀 그 숙제처럼 남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저는 내추럴들이 조금 더 프라이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약물을 사용한 선수들보다 몸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죠.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거기에 현혹되거나 위축되지 않고 그냥 나는 내추럴로서 이 정도의 몸을 만들었다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그렇다고 또 막 내가 약을 썼으면 너네들보다 좋았다 같은 그런 유치한 싸움이 아니라 나는 내추럴 보디빌더로서 나는 나대로 그리고 그들은 그들대로 그냥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영역을 이렇게 굳건하게 지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사실 제가 그 형한테 전에 얘기한 적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 삼총사 컨텐츠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뭔가 내추럴의 울타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추럴들도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근데 김건우 선수나 그 김강민, 박재훈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네네 이렇게 대박이까지. 세 분이서 또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세 분이서 나오는 콘텐츠들이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시고 조회수도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냥 그래서 그런 어떤 내추럴들끼리의 그 유대감을 그 쌓고 그 성벽처럼 이렇게 굳건하게 해두면 사람들도 좀 이렇게 더 같이 동화가 되고 유대감이 같이 쌓이고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사람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오를 수 있을 것 같으면 쳐다보는 것처럼 내추럴은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만히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노력으로 닿을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냥 그런 어떤 희망들이 내추럴들한테서 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들이 내추럴 보디빌딩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 그리고 그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정받고 힘도 강해질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지금 그 케미컬 보디빌더들한테 가는 관심들도 조금 더 내추럴 선수들한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당연히 아닐 수 있지만 저 혼자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좋은 얘기야. 특히 그 나도 좀 강조하는 건데 좀 난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나도 늘 생각하거든. 다른 동료들이나 아니면 특히 후배들 같은 경우 좀 내추럴 보디빌더로서의 좀 자부심을 좀 어느 정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간혹 가다가 좀 너무 이렇게 좀 스스로 아니면 뭐 내추럴 보디빌 그 자체를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낮게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를 좀 본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 약물 사용자들한테 좀 이렇게 너무 저자세로 과하게 리스펙한 나머지 리스펙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뭐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되는 건데 좀 과하게 도가 지나치게 좀 이렇게 저자세로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좀 덜어 있는데 그러면 좀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약물을 써야지만 올림피아에 갈 수 있고 뭔가 그러니까 보디빌더로서는 당연히 혹할 수 있는 그 어떤 유혹이라고 생각은 해요, 저도. 근데 그럼에도 뭔가 이게 제일 어려운 영역일 것 같긴 한데 그들과의 경쟁에서 정점을 찍는 것보다 나의 히스토리에 있어서의 정점을 찍는 걸 목표로 삼는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조금 더 내추럴 보디빌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개인의 힘만으로는 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형 같은 사람들이 지금 내추럴에서 정점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100명, 200명 늘면 그러면 저는 그 케미컬의 벽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림피아라든지 그런 어떤 세계 대회에서도 내추럴로서의 더 그런 걸 인증을 그러니까 인정을 하겠죠. 인정하기 시작하고 어떤 검사도 더 타이트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그러면서 신뢰를 자꾸 쌓아가야 되는데 네, 그게 자꾸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친구들이 자꾸 나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발목이 잡히는 것 같아. 네.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공룡 유전자, 네. 그지? 공룡 유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냥 그런 생각은 들죠. 공룡 유전자라고 하면 10,000명 중 1명 아닌가? 원래? 원래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을 수 있나? 원래 이렇게 많은 건가? 공룡 유전자가? 나는 왜 아니지? 그런 생각. 어.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02년생 근처부터 그러니까 되게 좀 밀레니엄부터. 많아졌어. 아, 그래서 이게 그냥 전 세계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 같고 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나름 이제 자료와 그 나의 나름의 뇌피셜도 좀 섞으면서 합리적인 그 사고 아래 이유를 좀 이렇게 한번 추측해 봤거든. 그러니까 딱 그거 같아. 옛날 세대는 실전이 먼저였고 그 실전을 바탕으로 이론이나 각종 근거에 의해서 증명을 이론으로 이제 그거를 한번 추론한 거에 가까웠다면 그러니까 이미 보디빌딩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를 연구를 해서 그거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트레이닝이 되고 뭐 더 잘 되고 이런 거를 만든 거잖아. 네. 이번 세대는 어떻게 보면 실전적 경험적 그런 경험들과 그 과학적인 이론들이 결합이 된 첫 세대, 첫 번째 세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좀 다른 것 노하우와 같아. 뭐 기술이 어, 결합된. 옛날에는 그저 어떻게 보면 이론적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직접 부딪혀서 실전으로만 경험하고 뭐 쌓아야 했던 세대였다면 운동 시작 시점부터 이미 되게 많은 경험적 지식들과 그리고 이론적인 것들 또 그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 세대가 되면서 몸을 만든 세대인 거야. 처음부터 그지 중간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그쯤 00년생 이후로부터 세계적으로 봐도 더 많아진 게 아닐까라는 이제 나름의 추측을 해본 거지. 전 좀 회의적이긴 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좀 특징적으로 더 앞서 나간 거는 조금 신기하긴 그러니까 하다는 거지. 왜냐면 아무리 그런 비기너스 럭이라든지
뭐 초심자의 어떤 그 폭발적인 성장에 그 기술까지 갖춰졌다 한들 결과적으로는 내추럴의 벽이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건 틀림없이 존재하지. 네, 그런데 그게 운동 경력이 5년 미만인 분들이 그 벽을 깬다? 저는 그냥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는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게 말이 되나? 아, 그냥 어떤 걸로 증명이 돼야, 그러니까 내추럴이냐 아니냐 증명하자가 아니라 저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증명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나는 좀 돼. 네, 어떤 수단으로 저거를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걸로 설명해보고자 한 건데 쉽지가 않지. 만약에 어떤 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면 좀 도덕적인 거나 정신적인 걸로 분석을 하는 수밖에 없겠지? 너무 심오해지는 것 같아. 근데 뭐 아무튼 그 정도로 사실 작년 한 해를 좀 뜨겁게 달궜던 게 공룡 유전자인 것 같아. 아, 그래서 그쵸. 해가 또 바뀌었고 이제 연초잖아. 네. 2026년에는 목표랄까? 나는 뭐 운동 이렇게 운동은 이런 목표로 하고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그거 운동 관련된 거 아니어도 너의 개인적인 활동이나 이런 거 혹시 뭐 전달할 만한 그런 게 있을까? 아, 뭐 어쨌든 그 연예인으로서 산다는 거는 내가 24시간 캠이 절 따라다니면서 이제 관찰 예능처럼 보여지지 않는 이상 결과물들만 보여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를테면 영화나 뭐 드라마가 나왔었는데 그게 너무 안 됐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망했다라고 하면 나온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연예인들도 보디빌더와 비슷하게 결국 그 결과물, 성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런 성적들을 잘 증명할 수 있게끔 이제 저의 커리어를 계속 쌓아 나가야죠. 작년 한 해도 되게 바쁘게 나름 바쁘게 잘 지냈고 그 와중에 운동도 계속하면서 정신을 가다듬었었고 올 해도 이제 운동으로 제 영혼과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이제 저만의 커리어 하이를 찍으려고 노력해야죠. 저는 늘 좀 어제의 저와 싸우는 편이어서 그래서 가끔 사진첩 보다가 작년 혹은 재작년에 내 몸이 더 좋은 것 같으면 갑자기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똑같다. 잠깐 나도 그래. 전 당연히 지금의 제 몸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매년 갱신이 된다고 생각한 거지. 늘. 근데 잠깐만 작년에 이때 왜 이렇게 몸이 좋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좀 내가 지금 운동을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뭐 어쨌든 전 선수가 아니니까 그냥 좀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을 최대한 버리고 계속 그 꾸준함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운동이든 뭐 제가 하는 일이든. 그러면 2026년에도 여전히 꾸준하게 이거 유지하는 걸 목표로. 네네. 2026년도 더 부지런하고 더 꾸준하게 좀 마인드셋을 더 단단하게 하고 뭐 작년에 저에게 있어서 뭐 슬럼프가 5번 왔었다면 올해는 그걸 뭐 3번으로 줄인다든지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매년 나아지는 점진적인 과부하. 네 점진적 과부하죠. 좋습니다. 네.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나랑 아이돌이 되고 싶은 연예인이나 뭐 아이돌이 되고 싶은 분들한테 그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조언, 현실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 한 가지 정도씩만. 그게 아마 근데 두 개 다 좀 비슷한 대답을 제가 하게 될 것 같아요. 맥락이. 일단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안 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나가서 뛰라고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뛰는 게 아니면 집에서 푸시업을 해라. 그러니까 막 저한테 실제로 제가 운동 막 좋아하고 막 몸도 어느 정도 좋고 하니까 저한테 운동 뭐부터 해야 돼? 물어보는 사람들이 은근히 진짜 많아요. 제가 보디빌더도 아닌데 그럼 제가 항상 되묻거든요. 그럼 너 뭐 집에서 푸시업은 해? 아니면 뭐 해? 뭐 이렇게.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냥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저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노하우부터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 그래도 집에서 저희 형 따라서 푸시업도 하고 막 윗몸 발가락을 그 소파 밑에 끼워놓고 뭔지 아시죠? 막 알지. 혼자 많이 윗몸 했지. 일으키기도 하고 나가면 철봉 같은 거 있으니까 집 앞에 철봉도 하고 좀 나름의 그런 어떤 선행 학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만족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제대로 배우고 싶을 때 수업을 듣고 PT 수업을 받고 보디빌딩적으로 좀 이렇게 체계화를 시켜 나갔는데 집에서 푸시업 20개도 못하는 사람이 저는 벤치프레스부터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일단 자기 몸은 다룰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무게 정도는 내 몸무게 정도는 내가 20개, 30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그 장담하는데 푸시업 많이 할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로. 기본인데도. 그래서 넌 지금 뭐 벤치 몇 개 몇 세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푸시업을 30개 하고 지치면 40개 하고 40개가 쉬워지면 50개를 해라. 그리고 그게 100개가 되면 그때 벤치프레스를 배우러 헬스장을 가라. 뭔가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을 하고 싶은 만큼 의지가 어떤지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운동을 처음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집에서 뭐 푸시업이나 이런 걸 좀 해보고 그러고 나서 PT를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는 편이고 아이돌이 되고 싶은 분들은 요즘은 제가 느끼기에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후배죠. 저도 이제 벌써 10년 차더라고요. 오래됐구나. 데뷔 10주년이에요, 올해가. 그래서 10년 차니까 좀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 데뷔하는 친구들은 정말 잘하더라고요. 체계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제가 연습생일 때도 엄청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는데도 요즘은 더 체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내가 어떻게 생겼니 뭐니 이런 거는 둘째 치고 일단 댄스 학원이나 보컬 학원 같은 데를 가서 기본적으로 배우고 근데 예외적으로 그런 걸 안 배워도 소속사에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외적으로 뛰어난 친구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데려가거든요. 뽑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회사에서 하는 그런 그 레슨들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회사에 눈에 띄고 싶고 오디션에 합격을 하고 싶고 합격률을 높이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갖추고 있는 포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춤적으로나 보컬적으로나.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뭐 학업을 병행하면서 춤 레슨 받고 뭐 보컬 레슨도 받고 그러면서 연예인으로서 아이돌로서 본인의 어떤 그 육각형인가요? 오각형인가요? 육각형? 네, 육각형을 꽉 채워나가는 그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이제 기본을 쌓아라 이거지. 그쵸, 기본이죠. 맥락이 사실 같은 이야기네. 너무 그냥 뻔한 거라서 조언이라고 할 게 없긴 한데 근데 그 요새는 그 기본을 자꾸 스킵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꾸 노하우에 매달리고 이게 우리나라 특징 같기도 해. 약간 주입식 교육이라 그러지? 막 그렇게 거기에 좀 길들였다 보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효율부터 맞아요, 맞아요. 빨리 그러니까 찾더라고. 저 항상 하는 말이 너가 지금 효율을 생각할 때가 아니야. 어. 네, 저는 주변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얘기를 하거든요. 효율은 조금 더 갖춰졌을 때 해도 늦지 않다. 이게 민족적인 특징인지 우리나라는 효율과 최적화에 미쳐 있어. 맞아요, 내 맞아요. 생각에. 근데 때로는 그런 효율과 최적화 말고 그 전에 그냥 일단 시작해서 뭔가를 그냥 꾸준히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쵸? 나도 그랬고 대부분 운동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는 프로들 다 그렇게 해도 하다가 어느 정도 해보고 나서 이렇게 내가 좀 잘못했었나 보다 하고 수정하면서 좋아진다고 보거든. 그 왜 그 유진이 형이 얼마 전에 릴스로 올렸던 디클라인 그 덤벨 프레스 있잖아요. 군대에서 한 거.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그치, 게 그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효율을 중요시 여겼다면, 아, 이건 효율이 별로 안 좋아. 가동 범위도 얼마 안 나오고 이러면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게 되게 그냥 보고 리스펙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효율과 최적화 싸움이 된 이유가 나는 그 경쟁 때문인 그쵸? 것 예. 같거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보디빌딩 경쟁에 묻는 게 별로 안 좋아해서인지 몰라. 왜 그것 때문에 발전한 거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발전하고 재미가 요소가 생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사실 보디빌딩에서의 경쟁 요소를 별로 안 좋아해. 제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탑 레벨에서의 효율은 매우 중요하지만 왜냐면 한 끗 차이니까. 근데 비기너 단계에서의 효율은 크게 의미 맞아. 없는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그 효율과 최적화는 올림피아 1등 하냐 2등 하냐 싸움 네. 그거 할 때 나는 거기서 갈라지는 거고 일반인들은
효율과 그렇게 효율 때문에 머리 싸맬 필요는 없는 거야. 실제로도 시작도 뭐 못 해 그럼. 저 학창 시절에도 반에서 1등하거나 전교 1등하는 친구들 보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엉덩이를 가장 오래 붙이고 있던 친구들, 그냥 무식하게 외웠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암기가 잘 나오고 계속 수학 문제 풀고 지금도 있겠지만 그 막 수학 문제 1000개 모아놓은 막 아, 이런 거 그렇지 있었잖아요. 기억나지. 예. 그거 미친 듯이 풀고 다음 장 계속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잘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요새는 방송보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더 커졌잖아. 미디어로서. 이제 연예로서는 그런 변화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연예인이요? 아, 연예인으로서. 왜냐면 연예인들도 이제는 유튜브에 진출해서 유튜브를 더 신경을 쓰는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뭐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접근성이 더 좋아졌으니까. 근데 또 단점이 그렇게 이 모바일 플랫폼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는 만큼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 클래식 플랫폼들한테서 멀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영화관 아니면 TV 드라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청률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TV에 붙던 광고들이 못 붙으니까 시청률 때문에 그래서 제작비 뭐 이슈라든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엮여 있는 것들이 지금 단순히 그래서 제가 대답으로 뭐 좋다 안 좋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적응하고 있는 적응기 같아요. 혼란의 시대? 미디어가 지금 그 처음으로 맞이하고 있는 어떤 혼란들? 막 플랫폼에서 막 요새 뭐 전환이 일어나고 예, 있어. 예, 플랫폼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누구도 이게 올 줄 몰랐으니까 막 급하게 대응하고 막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작사든 투자사든 회사들에서는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어려움을 겪는 건 만드는 사람들이고 사실 소비자들은 별로 안 어렵잖아요. 예, 소비자들은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그 양질의 컨텐츠를 어쨌든 어떻게든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연예인을 어떤 시점에 두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연예인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은 환경이 돼버렸고, 근데 연예인을 이제 그 내부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제작자 입장으로 보면 너무 어려운 음, 환경인 거죠. 그 눈은 높아졌지, 평가도 까다로워졌지. 근데 제작비나 이런 제작 환경은 안 좋아졌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쨌든 그 안에서 또 생존을 하는 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의 목표고 의무다 보니까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잘 생존할 수 있을지. 진짜 너무 대전환의 시대잖아. 연예인들이 유튜브로 넘어오고 유튜버는 반대로 방송가로 진출하고. 그지? 크로스 오버되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너 말대로 와 어떻게 해야 잘 생존할까? 이게 방송가로 진출하는 유튜버가 성공한 걸까? 방송에서 밀려나서 유튜브로 온 연예인들이 되려 성공해서 역으로 다시 진출하는 경우도 봤고. 그러니까요. 그지? 네. 이게 과연 뭐가 성공이고 뭐가 뭐 이게 좀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뭐 나 일반 그러니까 유튜버기도 하지만 뭐 시청자 입장이기도 한 사람으로서 연예인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또 궁금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또 연예인도 생각해보니까 똑같네. 유튜브를 보자면 연예인도 사실은 시청자 입장이기도 하구나 그쵸. 생각해보니까. 저도 개츠비를 보니까 고독한 그러네. 개츠비를 보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모두가 시청자이자 그 제작자가 되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 점점. 네. 그지? 뭐 이대로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뭐 그냥 하나 또 여쭤본다면 네. 실제로 보고 싶다. 이 사람 나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 막 이런 사람 있었어? 사실 선수들은 보고 싶은 사람도 봤구나 거의 다 거의. 본 것 같은데 어, 제가 운동은 삼총사랑은 다 다 해봤거든요. 해봤지. 형이랑 유진이 형이랑 은총이 형님이랑 다 해봤는데 그 저는 사실 형제 씨랑도 좀 한번 아 맞아요. 형제랑 저기요 중학교 인지 고등학교? 아 제 친구가 아 친구가. 형제랑 중학교 동창. 그래서 사실 전 중학생 때부터 알았어요. 그 존재를. 어 워낙 저랑 가까웠던 친구의 그래서 친구였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아는 사이였는데 근데 이렇게 그래서 UNF 처음에 나왔을 때 어? 이러고 왔어요. 저 걔인데 딱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제 봤었는데 몸이 저렇게 좋았었나? 예. 별로 안 좋았었는데. 뭐지? 약 아니야? 어, 이러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아까도 같이 그 같이 또 얘기하다 왔지 얘기하다 참 같이. 왔지만
뭐 아직 운동을 같이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고 뭐 근황도 얘기하고 이러는데 운동을 같이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조만간 내가 형제한테 얘기해서 운동 같이 하라고 할게. 아니 제가 같이 제가 시간 되면 연락하라고 했거든요. 어.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네, 그냥 삼총사를 제외한다면 그러면 그냥 형제 씨나 아니면 그 엠마누엘 엠마누엘. 그런 게 참 부럽더라고요. 어. 그 운동 유튜버들은 이렇게 한 다리 건너면 다 다 아니까. 아니까 그래도 맞아. 저그 마랑님이랑도 한번 운동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하니까 맞네. 네. 마랑님 근데 요새 운동 안 하시는 것 네,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더 어. 잘할 것 같아요. 음. 요즘 한정. 요즘 한정, 요즘 한정은 제가 마랑님 뭐 안 보시겠지만 네, 안 보시겠지만 네. 야, 누가 퍼다 날라가지고 보게 해서 다시 운동에 대한 의지를 불태울 수 있게 억울하시면 열심히 다시 해서 지금은 제가 봐도 형석이가 이깁니다. 운동 수행 능력만. 몸은 당연히 마랑님이 더 안에 좋으시고. 이게 또 왕년에 했던 게 어디 안 가긴 그쵸. 아, 맞아요. 너무 잘하시니까. 여전히 그래도 촬영할 때 막 힘든 척 하시겠지. 네. 또 하면 금방 또 올라오니까. 맞아요. 형제도 참 몸이 좋은데. 형제도 스펙도 비슷하잖아 심지어. 맞아요. 저랑 키도 음.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뭐 몸무게는 당연히 저보다 많이 나가지만 음. 그래서 뭔가 오히려 그 형제 씨가 엄청 왜소했거든요. 중학생 때 저렇게 되는구나. 바뀌는구나. 네, 저게 가능하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내추럴은 노력하기 나름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맞아. 그래서. 사실 나도 엄청 왜소했어. 네, 내추럴은 노력하기 나름이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왜소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 네. 홍석이 너도 어떻게 보면은 좀 체형적인 거나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맞아요, 시작한 맞아요. 것도 있지 않아? 왜냐면 저는 진짜 뭐 겸손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타고난 골격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막 직각 어깨 쫙 뭐 다리 길이 뭐 1m 10cm 뭐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체형적인 어떤 불우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체형적인 약간 좀 결함? 결함도 좀 위험한 말인 것 같고 어쨌든 또 아쉬움. 그래, 체형적인 아쉬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이제 헬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운동을 좀 했죠. 그래서 실제로 어깨도 좀 벌어졌고 왜냐면 등 운동으로 잡히니까 견갑이 벌어지면서 어깨도 좀 잡히고 거기다 이제 삼각근도 좀 키워주니까 확실히 핏도 좀 살고. 지금 소름 돋는 것까지 거의 그 직전까지 간 게 너 처음 봤을 때랑 지금이랑 생각해보니까 체형이 많이 달라졌어. 그쵸. 어. 저도 펜타곤 그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 5년 전, 6년 전 어깨가 그때는 좀 좁긴 했어. 좀 내가 저렇게 말랐나? 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근데 네. 요새는 어깨가 막 좁아 보인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 그쵸. 맞아요. 진짜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남자분들은 그래서 꼭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해요. 남자들한테 운동은. 그리고 그래서 아까 사실 그 얘기 너가 딱 초반에 아이돌들이 활동하다 5년 차, 6년 차, 7년 차 때쯤 그 운동 병에 걸린다고 했대. 나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런 사례들을 진짜 나도 팬으로서 되게 많이 봤거든. 그쵸. 특히 막내들이 그게 되게 심하다며. 그러니까 막내들은 특히나 이미지가 약간 귀여운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를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치 않는데 가지니까 네. 5년 차 넘어가고부터는 약간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약간 남자병에 걸린대. 살짝 그런 게 좀 그지? 있죠. 네. 살짝 그런 게 실제로도 많이 봤고 그 샤이니의 태민 씨도 맞아요. 다 운동하잖아요.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뭐 카이 선배님도 맞아.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방탄 BTS 정국님도 그러니까. 막내거든. 원래 근데 요새 운동 되게 네, 열심히 하잖아. 되게 열심히 하고 뭐 멤버 전원이 다 전원이 다 열심히 이제 하시죠. 하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는 남자 아이돌 연예인 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이제 몸매를 조금 더 갖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옛날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이고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 보기가. 그러니까요. 그럴 때 이제 빛을 발하는 게 보디빌딩. 그치.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때 이거 조만간 콘텐츠 다시 해야 되나 싶은 거기도 한데 연예인들 중에 손꼽히게 좋다고 봐요. 나는 홍석이가 진짜 요새 많이 좋아졌어. 감사합니다. 옛날에 좀 아쉬움이 솔직히 좀 있긴 했었어. 네네. 저도 그렇죠. 저도 제가 봐도 제 몸이 근데 요새는 너무 많이 올라왔고 유진이랑 그냥 갑자기 얘기했던 게 홍석이는 진짜 조금만 더 하면 대회 나가서 입상할 수준까지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피지크 나가도 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한 적 있거든. 피지크? 피지크는 좀 아직이야? 네. 스포츠 그래도, 모델이면 그래도 도전해볼 그래도 만한데. 뭐 내가 너무 자주 봐서 이렇게 인지가 안 됐던 부분인 거지. 자주 보니까 항상 익숙하잖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한
5년 단위로 끊어서 생각하니까 진짜 일치월장했다. 와. 그리고 홍석이의 이런 또 발전에는 내 생각엔 형 친형의 역할도 있어. 예, 예, 맞아요. 그지? 친형이 저번에 홍석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봐가지고 같이 커피 한잔 하고 이랬었는데 몸이 또 엄청 좋고 잘생기고 어우 예. 유전자 이쪽 집안의 유전자가 사실 운동하면 안 되는 유전자예요. 진짜로. 와, 형 자랑 한번 살짝 네. 아, 형,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저희 형 뭐 되게 맞아요. 제가 형님이 그 몸이 너무 좋았고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생 때부터 몸이 되게 좋았고 항상 식스팩이 있었던 어, 존재라서 음, 그러니까 뭔가 몸짱의 대명사였어요. 저한테 음, 가장 가까이 있는 음, 사람한테. 그래서 형님한테 어떻게 몸 만들어야 되는지 뭐 팔굽혀펴기 몇 개씩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막 물어봤었고 형님이 막 알려준 대로 하고 막 그랬던 영향이 크고 음. 그리고 사실 이 채널도 아, 맞아요. 예. 제가 이제 개츠비 어, 채널과 처음 연락이 돼서 만나게 된 것도 형의 역할이 있었지. 형님의 역할이 제일 맞아. 컸잖아요. 형님이 그 저한테 링크를 보여줬던 게 음, 딱 음, 김승현 선수 모티베이션 음. 영상이었거든요. 그거 딱 영상 보내주면서 한번 나가봐라. 내가 연결시켜 줄게. 이래가지고 호주 한번 오시면 그러니까 형님이 대접하겠다고. 음. 네. 가야 되는데 우리 작년에 가려다가 그러니까요. 못 갔어. 이번에는 꼭 해외 대회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네, 네. 가서 꼭 우승한 다음에 호주 가는 게 목표. 좋아요. 호주에서 나 내추럴 프로쇼 열렸으면 좋겠는데 아직 없어서 아, 꼭 좀 생겼으면 좋겠어. 나 호주에 무조건 간다. 같이 가자 우리. 좋아요, 가면. 좋아요. 그 정도로 우애도 너무 깊더라고요. 뭐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이 형제들은 운동을 하면 안 됐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형님이 어. 저한테 늘 그랬었어요. 음. 우리는 어깨가 좁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 어. 운동을 무조건 해야 어. 된다. 네. 근데 형은 힘도 엄청 세가지고 벤치도 막 120kg 막 들고 막 아, 형이 그지? 어. 진짜 인자강이에요. 음. 힘이 진짜 세요. 그러니까. 그냥 웜업 없이 갑자기 벤치에 눕더니 130 들어요. 어우. 그래서 굉장히 강해요. 이거는 내가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했지만 뭐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편하게 아무 얘기나 해도 좋아. 하고 싶은 이야기요? 야, 구독자님들이나 아니면 네. 뭐 나한테 뭐 궁금한 것도 괜찮고 아니면 너가 꼭 이거 얘기하고 싶었다 뭐 이런 것. 사실 뭐 얘기하고 싶었던 거를 정해놓고 왔던 건 아니어서 특정해서 무언가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없었지만 그냥 어쨌든 저는 사실 형의 팟캐스트에 나오기 어려운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제3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런 입장도 있구나 하고 라이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어떤 의견을 어떤 무리의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뭐 전혀 그런 거 어떻게 없이 보면 그냥 예, 구독자의 예, 예. 입장으로 그냥 생각을 그냥 해보고. 지나가던 구독자 한 명 데리고 와서 어. 앉혀놓은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라이트하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솔직히 이런 대화를 형이랑 저랑 조금 더 품격 있게 한 것뿐이지 매일 하지 사실. 사실 맞아 진짜 맞아. 만날 때마다 하는 맞아 얘기라서 맞아. 만날 때마다 하던 얘기라서 그냥 오피셜화 되면서 조금 이제 다듬어진 내용인 것 같거든요. 대화의 질이 평소에 조금 더 러프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저도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라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급하게 이렇게 홍서가 팟캐스트 한번 나와줄 수 있니? 이렇게 했을 때도 흔쾌히 이렇게 나와준다고 해서 너무 고맙고 뭐 항상 또 나는 또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근데 홍석이한테. 저는 음. 이제 미담이라고 해도 될까요? 이제 저는 세윤이 형이 항상 저한테 또 막 운동 같이 하면 또 디테일도 봐주고 또 그런 거야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항상 밥도 10번 만나면 9번은 형이 음. 사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넘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어, 사주셔가지고 저도 늘 그냥 형이랑 만날 때 늘 감사한 마음이 있던 인연이라 밥을 한 내 생각에는 한 20번 넘게 사야 내 생각에 블랙핑크 콘서트의 값어치를 할 것 같아. 네, 근데 뭐 음. 저희가 이렇게 계산적일 그렇지 필요는 않지. 없으니까 그래서 전 너무 진짜 아무런 부담감이나 무거움 없이 와서 재밌게 그냥 절제된 토크를 하다 간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이 아시다시피 막 그렇게 되게 그 가벼운 개그라든가 뭐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따분하게 들으실 만한 내용도 있을 것 같지만 근데 또 그게 우리의 좀 장점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뭐 그리고 홍석이도 그렇게 막 되게 가벼운 아이가 아니라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 좋았던 것 같아. 편하고. 이렇게 또 누추한 곳에 또 귀한 귀한 분을 분이. 모시고 이게 팟캐스트 장시간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워낙에 또 뭐 가까운 동생이다 보니까 좀 편하게 이제 촬영해봤는데 여러분들 또 앞으로 아이돌 펜타곤 그룹을 떠나서 이제는 솔로 가수가 아니지. 이제 배우로 네. 도전하고 있는 우리 홍석이의 그 미래와 뭔 말이야. 홍석이 앞으로의 활동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네, 그냥 뭐 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TV에 나오거나 유튜브로 뭐 이렇게 나오면 반갑게 네, 반갑게 반갑게 봐주시면 봐주세요. 개츠페 나왔던 네, 네, 네. 그 친구구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또 반갑게 맞이하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 친구 운동 잘하던데 이러면서. 그게 더 뿌듯할 것 같아 아니면 연기 잘하는 아, 애가 뿌듯할 것 같아. 연기 잘해야죠. 무조건 그치, 연기 그치. 잘해야죠. 네. 본업을 무조건 잘해야지. 본업을 잘해야죠. 그치. 네. 그쵸. 조만간 또 뭐 나중에 또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면 네네. 좋을 것 같아. 오늘 같이 운동을 했는데 영상에 담지를 못해서 맞아. 다음에 제 수행 능력 한번 봐주세요. 그치. 네. 또 다시 확인할 겸 또 다시 2탄으로 또 다시 찾아보는 걸로. 네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홍석이었고요.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또 아까 했지만 네. 또 하나만. 오늘 그 이 누추한 곳에 와서 너무 재밌게 앞에 저거 문이 고장 나서 네. 앞에 1시간을 세워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서 스탠딩 네. 식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서서 갈비도 아니고. 너무 어쨌든 저는 좋아하는 형이랑 하는 팟캐스트여서 너무 재밌었고요. 되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저의 어떤 이런 입장 그냥 개인의 생각이라고만 생각해 주시고 유쾌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TV나 유튜브나 핸드폰에서 이렇게 넘기다가 제가 보이면 그냥 반갑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